뉴스를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애들한테 얘들아 이지적이다가 무슨 뜻이니? 라고 했는데 애들이 그 영어로 이지적이다 라는 말인가요? 라고 했대요.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참 애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 하시던데, 사실 저도 이지적이다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. 근데 적어도 영어로 생각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긴 한데 아무튼 사실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제 때도 있었고 제 동생 때도 있었고 요즘 애들도 듣는 말일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요즘 초등학생, 중학생들의 문해력은 많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트렌드의 변화 때문이에요. 제가 초등학생 때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, 예를 들어서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법을 쳐보고 싶으면 전 네이버에 쳐봤어요. 그리고 사람들이 올리는 포스팅을 보고 천천히 읽으면서 따라했죠.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죠? 다 유튜브에 쳐봐요.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 친 다음에 백종원 요리비책 영상 들어가서 그거 보면서 만들잖아요. 이 네이버는 글 중심 플랫폼이고 유튜브는 영상 중심이자 적인 플랫폼이거든요. 무슨 뜻이냐면, 글은 내가 읽으면서 내 호흡대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영상은 그 창작자가 만든 그 정보 전달의 호흡에 의해서 내가 전달받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글과 영상은 똑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지만 글은 능동적이고 영상은 수동적인 매체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서 글을 읽지만 영상을 보면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. 이 현상에 불을 붙인 게 쇼츠랑 릴스라고 생각해요. 이 쇼츠랑 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문해력의 최악이죠. 짧은 그 폼 안에다가 많은 정보를 넣으려다 보니까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, 왜곡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. 애초에 자극적인 걸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정보의 흡수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참 쇼츠와 릴스에 중독돼서 이런 문해력을 키우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.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죠. 제가 문해력이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과거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해력을 키워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가장 쉬운 건 원린이래요. 내가 텍스트를 보고 그걸 습득하는 능력이 문해력이잖아요. 그러면 그냥 그 텍스트에 노출하는 나의 빈도를 늘려주면 돼요.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아니, 너가 텍스트에 단순히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해서 문해력이 늘어나는 거냐 라고 하는데,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고 생각을 하는 존재잖아요. 그러니까 텍스트를 계속 접하면서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점점 더 그 생각이 파생돼서 다른 정보가 궁금해지고 그걸 찾아보고 또 그걸 찾아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죠. 그 과정에서 내 사고가 확정되고 문해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단순 노출을 많이 시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,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지속성이죠.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걸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거면 안 하는 사람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. 그런데 내가 하루에 2시간씩만 하더라도 그걸 1년 동안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잖아요. 365 곱하기 2의 시간만큼을 공부를 한 거니까. 그래서 문해력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텍스트를 읽으려면은 하루 이틀, 뭐 하루에 10시간씩, 하루에 2권씩 책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진짜 10장을 읽더라도 한 1년, 2년을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렇게 지속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? 당연히 재미가 중요하죠. 저도 재미없는, 제가 관심 없는 뭐 행정 분야의 책 읽으라고 하면은 저도 한두 시간도 못 읽어요.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으라고 하면 저는 진짜 일주일 내내 읽을 수 있거든요. 이렇듯이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그냥 시작을 하고 거기서 파생시켜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돼요.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책이 괴짜심리학이라는 책이었어요. 이 책은 진짜 세상에 별의별 신기한 심리학 실험 을 소개하는 책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이 책을 안 읽기 원하셨어요. 근데 전 너무 재밌어서 한 세 번 정도 읽었거든요. 그리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심리학이라는 게 경제학의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.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지? 라는 게 궁금해졌고, 그래서 전 초등학생을 위한 행동경제학 막 이런 칼럼이랑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전 되게 빠르게 그런 경제학의 조그만 분야에 대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. 그리고 경제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이 트이니까 그 어른들이 보는 뉴스에 그 문장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. 이렇듯 나는 심리학 책, 그러니까 순수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조금씩 수준을 높여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말 나름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죠. 이런 식으로 문해력을 단계별로 키워주시면 되고요.
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가장 쉬운 게 스포츠잖아요. 저도 Y책에서 스포츠 과학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야구 파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Y책에 야구 스포츠 과학을 계속 보다가 야구가 너무 재밌네 해서 네이버 뉴스에 야구 뉴스를 막 찾아보기 시작하고 막 야구 경기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더 수준 높은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, 이 스포츠에 대해서. 그래서 저는 야구 칼럼을 찾아봤거든요. 그러다 보니 야구 칼럼에 숫자랑 정말 많아요. 이게 거의 수학 통계 논문급이에요, 칼럼들을 읽다 보면.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는 통계학, 뭐 독립시행 등등의 원리에 대해서 익혔거든요. 내가 야구를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를 하게 됐고,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수준 높은 스포츠에 쓰이는 통계학과 수학에 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. 저 혼자서. 이렇듯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시작했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높여 나가면 다 보면 진짜 유의미한 문해력을 쌓을 수 있더라고요. 저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. 괜히 이상한 학원이나 그런 데 다니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진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,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내가 화장품이나 이런 게 재밌다 하면은 그냥 그런 거 뉴스 읽는 것부터 시작하세요. 대신 영상은 빼고 글로 읽는 연습을 하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